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지속적으로 약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까지 내려온 상태다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어차피 그 전부터 요번 주보다도 다음 주 눌렸다 갈 거다, 다음 주에 더 지수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요게 결국에는 또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은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중요성이 여기서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게 왜 이렇게 애매하게 움직이지? 라고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세세하게 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NF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를 드렸던 게 무조건 사서 이거는 좀 묻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거를 왜 묻어둬야 되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의 시장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코스닥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의 이 상승에 좀 만족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버라이어티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지수는 요번 주보다도 다음 주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요게 결국에는 또 맞아 떨어진다고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것들이 요번 주보다도 다음 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차피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발표 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눌러주고 바닥권은 온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우리가 오늘 하루 이틀 눌러주고 다음 주,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지수 급등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철두철미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금리 인상으로 불확실성은 없어졌고 환율이 1300원을 뚫더니 오늘은 130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 1302원, 지금은 1302원인데 1300원 부근까지 내려왔고, 거기다가 미국 증시 훈풍, 나스닥 4% 오른 거에 비하면은 코스닥이 강보합권, 굉장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도 4%가 올랐으면 우리나라도 2% 정도는 올라줘야지만 좀 만족할 만한 부분은 있는데, 그 정도 우리가 예측을 했던 그 부분이 쪽쪽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장은 확실히 기술주는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들보다도 재미가 좀 떨어져요. 이 재미라고 하는 부분은 묵직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만약에 5%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5%야, 와 이거 급등이네, 요런 소리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주들, 그 다음에 성장주들,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는 그냥 딱 찍어서 날아가는 부분, 10% 가고 20% 가고 상한가까지 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기술주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재미도는 떨어진다. 매수가에서 크게 움직인 게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2차전지나 반도체나 그 외 기술주들 대부분이 시초가에서 먹을 구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정수기가 아니잖아요. 수돗물 틀듯이, 수돗물에 물 나오듯이 통장에서 돈이 계속해서 복사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릴 때, 기술주, 낙폭과대 종목들을 하실 거면은 시간 투자할 생각을 하시고 하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우리가 어떻게 꾸준하게 우상향은 가지만 임팩트 있지는 않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실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영상에서도 그냥 내가 오늘 이거를 샀어, 그리고 나서 20% 상승 급등이 나왔어, 요런 게 임팩트가 있는 거지, 이게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며칠 2주 아니면 3주 걸려서 20%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루에 사서 바로 올라가는 게 임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런 기술주, 낙폭과대 종목들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그만큼의 임팩트가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게 뭐예요? 나스미디어, 이런 거 지금 차트적으로도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고, 바텍 이런 거 차트로 봤을 때도 고점 대비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요런 것들 고개를 살짝 들은 거. 그 다음에 또 라파스는 이건 좀 아니고 KH 바텍 요런 것들,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뭐 9% 10%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잠잠한 흐름 속에서 5%대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지만 뭐 우리가 이거를 지금 당장에 5%로 만족을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런 것들은 좀 임팩트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내가 손절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손절을 못하는데 임팩트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그거는 과욕이에요. 욕심이 지나치면은 항상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성향적인 부분을 짝짝 나눠 놓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뭐 움직이는 거는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과거에 좀 이슈가 강해서 날아다니던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자리가 이쁠 때 반등이 세게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일단 지금 시장이 뭐 코스닥이 부하권이라는 거는 그만큼의 상당히 시장이 애매하다라는 증거. 그래서 문제는 중소형 2차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전혀 움직이질 않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지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보다도 종목들의 내용을 보고 모멘텀을 보고 그거 종목마다 에 기대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매수가도 중요하지만 내용,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스토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지만 수익도 잘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시장도 이렇고 날씨도 덥다 보니까는 와, 이거 뭐 거의 다 휴가 갔나? 나 빼고 다 휴가 갔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뭐 시장도 잠잠한데 날씨도 덥다. 그래서 여름 이벤트 열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기 때문에 괜히 막 어디 뭐 이상한데라기보다도 너무 여름 휴가 때 막 너무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시고 그냥 저랑 같이 하시면서, 올해는 그냥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내년에 해외여행 좋은데 이 돈 보태가지고 놀러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개월에 지금 11만원 꼴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재밌고 알차게 주식의 참맛을, 정말로 나쁜 참맛 말고 좋은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믿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NF도 그렇고 최근에 2차전지 쪽 관련해서 뭐 좋은 내용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GM에 약 13조 7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은 전일 공시를 통해서 미국 전지소재 법인의 양극박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유상증자 참여 목적으로 롯데배터리 미국 지분의 100%를 1383억 원에 취득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전에는 뭐 SK온이랑 에코프로비엠이 미국 완성차 업체인 포드랑 손을 잡고 북미의 배터리 양극재 생산 시설을 뭐 구축한다, 뭐 이런 소식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추천을 드려서 뭐 수익적인 부분을 냈던 금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2170 원통형 2차전지 개발로 2차전지 소재 신사업 성장에 대해서 기대감 자체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시장마다 우리가 어떤 2차전지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전략적인 부분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시초가에 먹을 구간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지수가 내려왔을 때 이거를 이런 2차전지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사놓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이거를 크게 수익적인 부분으로 만들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타로 접근을 했을 때는 조금 뭐 시초가에서 먹을 구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쉬워요. 근데 단타가 아니면은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중장기 2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사서 묻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차후에 지수가 올라오려면은 결국에는 지수 연동 섹터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꼭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뭐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들고 가시면서 수익적인 부분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